2018학년도 수능 20번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 자료에 나타난 각국의 세대 간 계층 이동에 대한 옳은 분석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단 계층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만 구분하며 A에서 C는 각각 상층, 중층, 하층 중 하나이다. 이 문제요. 자, 첫 번째 어떤 정보를 주고 있냐면 세대 간 계층별 구성 비율의 상대적 비라는 정보를 주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한번 살펴보니까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의 상대적 비를 보여주고 있네. 자, 이게 어떤 뜻일까? 자, A라는 계층의 경우는 그 값이 0.5래. 이 얘기는 자, 부모 세대 A라는 계층이 만약에 10%라면 그 계층 구성비가 10%라면은 자녀 세대 A라는 계층의 계층 구성비가 얼마란 얘기? 5란 얘기. 절반이란 얘기잖아요. 0.5니까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의 상대적 비란 얘기는 부모 세대 해당 계층을 분모로 했을 때 자녀 세대 해당 계층이 어,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는가 그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자, B라는 계층의 경우에는 부모의 B계층의 값과 자녀의 B계층의 값이 각각의 구성 비율 값이 똑같다는 얘기가 되고 1이란 얘기는 그런 뜻이 되는 거죠. 자, C계층의 경우에는 그 값이 2래. 이 얘기는 부모의 C계층의 구성 비율을 그 값을 2배를 하면은 자녀의 C계층의 계층 구성 비율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료는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과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 비율 사이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자료가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을 알면 다른 쪽도 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그게 이제 보여지면 문제 풀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대 간 계층 이동 현황이 이제 두 번째 자료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을 주고 있네요. 불일치 비율을 주고 있어. 이 불일치 비율이 아예 겉으로 주는 자료야. 그러면 이 겉으로 드러내놓고 주고 있는 이 불일치 비율을 통해서 뭘 유추해낼 수가 있다. 숨겨놓은 일치 비율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불일치가 75면 일치는 25%가 되겠죠. B 같은 경우에는 불일치 비율이 0%라는 얘기는 완벽하게 100% 일치한다는 얘기지. 일치 비율이 100%고 C 같은 경우에는 반반이네요. 반은 불일치하고 반은 일치하는 거. 오케이. 자, 요게 파악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다음 우리가 확인할 정보는 사회문화 표풀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저 괄호 안에 있는 문장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석으로 붙은 저 조건을 보여주는 문장이 중요하죠. 모든 부모의 자녀는 한 명이고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는 다이아몬드형이래. 이 얘기는 부모 세대 중에서 어떤 계층이 중층이 가장 숫자가 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는 C보다 높은 계층이래. A가 C보다 위에 있는 계층이고 그 다음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비에서 A는 B와 C를 합한 것의 1.5배이다. B와 C를 합쳐서 거기에 1.5배를 해야지 1.5배를 곱하면 B와 C를 합한 것보다 더 커지죠. 그러면 A와 B와 C 중에서 어느 게 제일 크다는 얘기야. A가 제일 크다는 얘기죠. 그죠? 그런데 아까 부모 세대의 계층 구조가 다이아몬드형이라며 중층이 가장 많다며 그러니까 A가 바로 무슨 층이 되는 거죠? 중층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러면은 A보다 C가 밑에 있잖아. C는 무슨 층이 되는 거고? 하층이 되는 거고 이제 나머지 하나 B가 무슨 층이 됐네요. 상층이 됐네요. 그래서 A, B, C가 각각 어떤 계층인지 확인이 됐거든.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계층 이동 기본표를 작성을 한번 시작해 봅시다. 상중하. A, B, C가 이제 어떤 것에 해당하는지를 알았으니까 이제 표를 어디에다가 자료를 표에서 어떤 데이터를 채워야 할지 이제 확인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A가 중, B가 상, C가 하, BAC, BAC가 되는 거고. 자, 그 다음에 우리 이제 안 써먹은 게 하나가 있는데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 중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안 써먹은 정보가 있어요. 1.5라는 숫자를 아직까지 안 써먹었거든요. 이제 이거 확인해야 돼. 자, 부모 세대의 계층 구성비에서 A는
B와 C를 합한 것의 1.5배 돼. 자, 요거 써먹읍시다. 부모 세대 A 계층과 부모 세대 B 플러스 C를 합친 계층의 비율이 1.5대 1이라는 얘기죠. 확인할 수 있죠. 그죠? 자, 1.5대 1은 3대 2가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럼 봐봐.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 전체 값이 얼마가 되는 거야? A 대 B 플러스 C가 3대 2거든? 그러면 A 플러스 B 플러스 C 하면 전체가 5가 되는 거죠. 그 중에 얼마가? 3이 A가 차지하는 비중이 되는 거예요. 5분의 3은 몇 프로? 5분의 3은 몇 프로? 60%가 되는 거죠. 그죠? 물론 다른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요. 응? 다른 식으로도 풀 수가 있어.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얼마? 세 계층 모든 합한 값은 얼마? 100. 그런데 A는 B 플러스 C를 몇 배 한 값? 1.5배 한 값. 그죠? 그러면 1.5의 B 플러스 C 플러스 B 플러스 C는 100. 자, 툭툭 갈게요. 2.5의 B 플러스 C는 100. B 플러스 C는 25, 50, 75, 100이니까 40. 그럼 A는 얼마? 60. 이렇게 풀어도 뭐 시간 차이는 별로 안 나기는 해요. 그런데 맨 처음에 저 비율 값을 먼저 얘기해 준 이유는 요 형식이 최근에 기출문제에서 많이 보여주는 형식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푼 거예요. 그래서 A 값이 얼마라는 거, 60이라는 거. 이 A가 부모 세대 계층 중에서 A 계층을 우리가 지금 그 값을 찾은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60이 되는 거죠. 그죠? 이거 하나 찾으면 이거 하나 찾은 걸로 끝나는 게 아니지. 왜냐하면 우리는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의 계층 구성비 사이의 관계를 알고 있거든. 자, 부모 세대가 60이 나왔어. 부모 세대 A 계층이 60이 나왔어. 그러면 자녀 세대 A 계층의 계층 구성비가 얼마입니까? 얼마예요? 절반이니까 3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지금 우리 몇 번 자료, 첫 번째 자료를 우리 한번 이거 활용을 해야 되겠어. 자, 서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계층 구성비와 자녀의 계층 구성비 사이의 관계를 지금 보여주는 정보가 첫 번째 정보잖아요. 자, 요거를 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작업을 시작해 봅시다. 자, 만약에 부모 상층의 계층 구성비를 뭐로 하면 스몰 b라고 하고, 그 다음에 부모 하층의 계층 구성비를 뭐로 놓으면, C로 놓으면, 스몰 C로 놓으면, 자, 부모 쪽의 계층 구성비를 넣었기 때문에 자녀 쪽의 계층 구성비도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죠. B 계층일 경우에는 그 값이 1이야. 부모가 B면 자식도 B란 얘기고, C 계층의 값은 2야. 이 얘기는 부모가 C라면 자녀는 2C가 된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서 뭔가 필이 빡 와야 돼. 뭔가 필이 빡 와야 돼. 자, 어떤 걸 느껴야 되는지 한 번 더 힌트를 줘볼게요. 자, B 플러스 30 플러스 2C는 100이고, B 플러스 60 플러스 C는 100이에요. 훨씬 더 많은 학생이 이제 알아챘지. 그 다음에 우리가 뭘 어떻게 해야 할지. 자, 변수가 몇 개고, 두 개고, 서로 다른 식 두 개가 나왔잖아. 이거 뭐 풀면 돼? 연립 방정식 풀면 변수 B와 C의 값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죠? 확인해야지. 기쁜 마음으로 확인해야죠. 그죠? 마이너스 빼기 시키면 소거가 되고 마이너스 30 플러스 C는 0. C는 30. C가 30이면 30, 60, 90 더하기 100이 되려면은 B가 10이 돼야 되는 거죠. 아주 깔끔하게 각각 부모와 자식 사이에 부모와 자식의 계층 구성 비율까지 완성을 했습니다.
B는 똑같이 B니까 10이 되고 여기에 2배가 되는 거니까 60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뭘 써먹을까? 뭘 써먹을까? 우리 지금 각각의 계층에서 일치 비율을 찾아냈잖아. 이 얘기는 요 칸, 요 칸, 요 칸, 이 대각선 칸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을 우리가 알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자, 자, A계층의 경우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대비 부모와 자녀의 계층 불일치 비율이었지, 그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일치 비율도 분모값이 되는 건 부모 세대 해당 계층 비율값이 분모값이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 A의 경우 부모 A 중이 되는 거죠. A 중층 60 중에서 몇 퍼가 25%가 일치하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60 중에서 100분의 25한 값. 이 바로 요 가운데에 들어가는 값인 거죠. 그죠? 얼마? 60에 25%. 60 곱하기 100분의 25 하면은 얼마 돼요? 계산해봐. 얼마 돼? 15가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일치 비율이 100%래. 분모가 10이면 여기 일치하는 것도 10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그죠? 그 다음에 하는 몇 퍼센트 일치? 50% 일치. 부모 C, 하가 30이고 그 중에서 50%가 일치하는 거잖아. 절반이 일치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는 얼마가 돼? 15가 되죠. 그죠? 그래서 두 번째 칸, 두 번째 정보도 우리가 써먹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눈에 더 들어오는 게 있지 않아요? 여기까지가 최선입니까?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한계예요? 아니죠. 눈에 보여요? 자, 여기가 10이지. 근데 여기도 10이잖아. 그러면 여기는 뭐가 될 수밖에 없고 0이 될 수밖에 없고 이제 다 왔어. 그러면 나머지 빈칸도 15, 30, 15가 돼야 되고 15, 60, 45가 돼야 되겠죠. 기본 도표표가 다 채워졌어요. 이제 이 기본 도표표를 가지고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을 한번 확인해 봅시다. 자,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몇 프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15%. 세대 간 하강 이동한 자녀 45%. 오히려 하강 이동한 자녀가 더 크죠? 하강 이동한 자녀가 3배가 더 크지. 그러니까 상승 이동한 자녀는 하강 이동한 자녀의 3배가 아니라 3분의 1배가 되는 거죠. 그죠? 기억은 틀리고.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 자녀 세대 계층 대비 계층 대물림 비율. 그러니까 자녀 세대의 해당 계층을 뭐로 놓고 그 다음에 세습된 비율. 계층이 일치하는 비율을 분자로 놔야 되는 거지. 근데 상층이 가장 높고 하층이 가장 낮대. 이 얘기는 상중하를 다 찾아봐야 되는 거지. 그래서 어느 것이 가장 높고 어느 것이 가장 낮은지를 확인해야 되겠죠. 그죠? 상층은 자녀 세대 상층 10%, 일치 비율 10%, 100%네. 그죠? 중층의 경우 자녀 중 30%, 자녀 자녀 중 30% 중에서 일치하는 거 15%. 그 다음에 하층의 경우 자녀 하층이 60%, 일치하는 비율이 15%. 가장 높은 건 상층이 높은 게 맞고 중과 하 중에서 더 낮은 건 뭐예요? 분자가 똑같이 15인데 분모값이 이게 더 크지. 그러면 하층이 분수값은 작은 거죠. 그죠? 중보다 하가 작은 거지. 하층이 가장 낮다. 니은도 맞네. 그 다음에 디귿.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하인 상태에서 자녀가 중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중층으로 세대 간 상승 이동한 자녀는 15. 중층으로 세대 간 하강 이동했다는 얘기는 부모가 상일 때 자녀가 중이 된 거죠. 요 값이네. 0이네. 절대 같지 않네요. 디귿은 틀리고 마지막 리을. 세대 간 계층 이동을 한 사람 수는 중층 부모를 둔 자녀와 하층 부모를 둔 자녀를 비교하라. 이게 리을인 거지. 그치?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중층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자녀는 몇 프로가 나오네?
45%가 나오네. 중증의 경우에는 45%가 나오고 하층의 부모를 둔 자녀 중에서 세대 간 이동을 한 경우에는 부모 하층에서 자녀 중층으로 간 이 케이스밖에 없네. 그 케이스가 몇 프로? 15%. 그럼 15, 30, 45 몇 배? 3배. 리을이 많네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2018 학년도 수능 20번 문제도 해결했어요. 수고했어요.